안녕하세요. 한 달차 유튜버 달차입니다. 저는 지금 브이로그랑 리뷰를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색감이랑 카메라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RX100 마크4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도 다 RX100 마크4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눌렀을 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찍히느냐 그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품 상세샷은 후반부에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카메라 사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정리해줬으면 좋겠는 거를 다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딱 처음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소니냐 캐논이냐 이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랑 RX 시리즈 중에서 어떤 버전이 나한테 내 상황에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브이로그용 카메라 찾다 보면은 아마 캐논의 G7X 마크2 이거랑 소니 RX100 이거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캐논이 아니라 소니를 선택했냐면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예요. 색감의 차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 캐논의 OD 마크2라는 중급형 카메라를 썼었어요. 그때 촬영했던 영상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논 영상을 보시면 뭔가 쨍하고 좀 뽀샤시하고 화사한 느낌? 이런 식으로 느낌 표현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G7X 마크2 사신 분들 중에 피부 표현이나 인물 이렇게 셀카 찍었을 때 나오는 그 피부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저는 몇 년 동안 캐논을 쓰다 보니까 그 특유의 뽀샤시하고 쨍한 느낌이 살짝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니 유저들 영상을 보는데 저 색감 괜찮겠다 싶어서 소니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소니 색감은 좀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색감 표현이 장점인 것 같아요. 풍부한 색감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선 이렇게 물 빠지고 희끄무리한 색깔 이게 원래 지금 이 S로그로 촬영했을 때 나오는 색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색감이 나는 거고요. S로그라는 게 아마 소니 카메라를 찾다 보시면 S로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S로그가 뭐야? 이러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색감의 정보들을 압축시켜서 파일을 원본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후보정하면서 이렇게 압축됐던 걸 풀어주면서 밝은 부분에 있는 밝은 영역의 색의 정보들이 더 디테일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필터예요. 뭐 이렇게 희끄무리한 색깔이 아니더라도 내장된 다른 필터들을 쓰면은 보통의 그런 좀 쨍한 색감? 그냥 일반 색감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영상 색감에 대한 취향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소니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동 초점이 캐논 G7X 마크2보다 소니 R104가 좀 더 초점을 빨리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니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봤더니 RX100 시리즈가 6개나 있어서 이것도 고민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마크4부터 4K랑 슬로우 모션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5 이하 버전은 염두에 두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4, 5, 6 이렇게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4랑 5의 차이는 5가 손떨방이랑
이 자동 초점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근데 자동 초점 기능이 강화되는데 한 0.0 몇 초? 이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차이는 내가 더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4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6를 얘기를 해보자면 6에서는 조금 많은 큰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렌즈인데 6 이하 버전에서는 2470의 표준 렌즈, 줌렌즈를 쓰는데 6는 24-200의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좀 내가 다양한 화각을 쓰고 싶다. 그리고 뭐 콘서트 같은 거 자주 가서 내가 뭐 연예인을 막 많이 찍는다 이러시면은 망원 렌즈가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내가 저기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도 있기도 하고 뭐 문화재라던가 경계선이 쳐져 있어서 그 이상 다가갈 수 없다던가 나는 디테일하게 찍고 싶은데 망원 렌즈가 있으면 그것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화각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ND 필터가 근데 마크 6에서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 강한 햇빛이 있는 곳에서 찍을 때 빛 번짐 효과를 잡아주는 이게 덜하고 또 렌즈가 200까지 되는 망원 렌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개 값이 어쩔 수 없이 다운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원래 6 이하 버전에서는 1.8부터 지원을 해요, 조리개 값을. 근데 마크 6 같은 경우에는 2.8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 시에 좀 더 불리한 점이 있고 또 흔히 여친 렌즈라고 말하는 게 1.8 렌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 렌즈를 쓰게 되면은 만약에 인물을 찍는다 했을 때 뒤에 포커스가 좀 더 날아가고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리고 광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화사하고 그렇게 찍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마크 4를 결국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얼굴을 찍고 제 일상을 담는 건데 조금 더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마크 3가 중고가로 3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저예산이신 분들은 마크 3를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고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어. 평타는 어쨌든 쳤으면 좋겠어. 하지만 예산은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은 마크 4를 사시는데 그거는 바디만 했을 때 50만 원이고 제가 이것저것 뭐 SD카드나 메모리 SD카드나 배터리, 추가 배터리, 정품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했을 때 6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마크 5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대, 마크 6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대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자면 많은 거 안 바라고 초저예산으로 소니의 색감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마크 3 그리고 나는 그래도 슬로우모션도 되고 4K도 되고 일단은 다 됐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됐으면 좋겠어 하면 마크 4 그리고 나는 그래도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거 하면은 마크 5 그리고 난 여행을 많이 다닐 거야. 그러면 마크 6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고심 끝에 저는 마크 4를 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산 거는 한 2달 정도 됐어요. 사고 들고 다니면서 찍은 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장점이랑 단점 이런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컴팩트함이었어요.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 지금 작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컴팩트해서 주머니에 그냥 쏙쏙 넣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이렇게 꺼내서 찍을 수 있고 또 얘가 300g밖에 안 해요. 무게도 진짜 가볍고 허접처럼 뭔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허접처럼 보여서 조금 어디 가서 뭐 찍을 때도 덜 부담스러워요. 제가 리뷰한 것 중에 보이드 샤넬 매장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리뷰하는 걸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얘가 좀 작고 좀 허접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좀 허락을 좀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막 여기 막 마이크 막 이런 거 달려있고 그러면은 조금 아마 부담스러워서 허락을 좀 받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액정 틸팅이 돼서 셀프캠이 되는 거였어요. 보시면 이게 여기는 180도까지 플립이 되고요.
반대쪽으로도 45도 정도 꺾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크 6에서부터는 이것도 90도로 이렇게 딱 꺾이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항공샷 찍을 때나 그럴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초점인데 솔직히 자동 초점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게 잘 잡을 때도 있는데 저를 찍는 게 아니라 뒤 배경을 찍어서 초점이 가끔 날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가 싶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인더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빼고 마크 4랑 5는 여기를 앞에를 이렇게 한번 쏙 빼줘야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 이것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불편함 정도야 귀여운 수준이죠. 그리고 이 뷰파인더가 밝은 데서 찍을 때 생각보다 유용하고 뷰파인더로 봤을 때 색감이 이걸로 봤을 때랑 이걸로 봤을 때랑 거의 똑같이 찍혀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카메라 안에 지금 뒤로 이렇게 쭉 당겨주면 이렇게 플래시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HFR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레임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배속, 8배속, 16배속까지 슬로우 모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화질을 좋게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맞춰야 되는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슬로우 모션은 조금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S로그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하면서 아마 자세히 누가 안 알려주면은 몰랐을 것 같은 기능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픽처 프로파일에 들어오게 되면은 PP7번이 있습니다. PP7번이 S로그 2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조작을 여기 동그라미를 그냥 뚝 누르면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PP7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좀 이런 자세한 설정 사항들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쓰면서 느꼈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게 여기 녹화 버튼이 있는데 이게 엄청 조그맣고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 점이 불편했고 가장 큰 단점이 이쪽 배터리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 삼각대 플레이트를 끼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레이트를 끼우게 되면 만약에 삼각대에 꽂고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껴있으니까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거를 뺐다 꼈다 해줘야 되니까 얘 위치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 점이 불편했고 또 배터리가 얘 가장 큰 문제점이 배터리인데 발열이 진짜 심하고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4K에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 5분? 연속 촬영을 했을 때 5분 동안 찍고 있으면 띠로롱 하면서 발열이 되면서 애가 꺼져요. 근데 꺼진다고 해서 찍었던 영상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 저장되니까 그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를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충전 단자인데 이걸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외장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외장 마이크 단자가 없어서 그냥 이 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은 급하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따로 녹음을 해서 싱크를 맞춰서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이 내장 마이크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크게 녹음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액정 터치가 안 돼요. 이게 액정 터치가 안 되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조작해야 돼서 이런 것도 조금 불편했고 터치 초점이 마크 6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크 6가 메뉴에서는 또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단점들을 다 안고 갈 만큼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특히 색감에 있어서 S로그를 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R104로 찍은 브이로그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오셔서 브이로그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곧 이사 브이로그랑 랜선 집들이 같은 것도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사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